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시합. 옛날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사랑방이 있었대요. 손님이 오면 이 사랑방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눴죠. 그 덕에 사랑방 주인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했지요.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살림살이가 줄어드는 줄도 몰랐다나요? 어느덧 사랑방 주인은 손님을 대접할 수 없을 만큼 살림이 힘들어졌답니다. 사랑방 주인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곰곰 궁리를 했어요. 아하, 사람들과 이야기 내기를 해야겠구나. 사랑방 주인은 이야기 내기라고 대문 앞에 커다랗게 써붙였죠. 이야기 내기란 누가 오래도록 이야기하는지를 시합하는 거예요. 물론 이기는 사람이 내기에 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죠. 사랑방 주인은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종이를 붙이고 막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이야기 내기를 한다고 해서 왔소. 어서 들어오시오. 사랑방 주인은 손님을 반갑게 맞았죠. 이야기를 길게 한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좋소. 그러고는 사랑방 주인과 손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본래 쥐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오? 손님이 사랑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어미 쥐로부터 태어났지요. 그게 아니라 쥐가 어디서 생겨났다는 말이오. 손님은 답답하다는데 다시 물었어요. 글쎄요. 손님은 물 한 사발을 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본래 우리나라에는 쥐가 없었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쥐가 많아지게 된 데에는 다 사연이 있지요. 쥐는 원래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쥐가 작고 예뻐서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쥐들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쑥쑥 자라고 또 새끼들을 낳아 그 수가 계속 늘어나자 사람들은 쥐를 싫어하게 됐죠. 저리가! 사람들은 이제 쥐를 쫓아내기까지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내쫓긴 쥐들은 한 마리, 두 마리씩 모이고 또 모여 1000마리의 쥐들이 모였답니다. 이렇게 모인 쥐들은 너도 나도 불만을 늘어놓았죠.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못살게 굴어요. 쥐를 좋아해주는 곳으로 떠나자. 대장쥐의 말에 모두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요. 중국은 넓으니까 북쪽으로 가도 중국이고 남쪽으로 가도 중국일 겁니다. 그렇다면 동쪽으로 가자. 대장쥐의 말에 모두 짐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했답니다. 쥐 1000마리는 줄줄이 걸어갔지요. 우리나라가 있는 동쪽으로 계속 걸어갔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가다 보니 커다란 강이 나오지 뭡니까? 쥐들은 덜컥 겁이 났지요. 나는 물가에 살아서 수영을 잘해요. 내가 먼저 건너가서 건너기 괜찮으면 오라고 신호를 보낼게요. 물가에 사는 쥐가 먼저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갔어요. 물살이 빠르지 않아요. 어서 건너오세요. 물가에 사는 쥐는 건너오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쥐가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철벅철벅 찍찍. 갑자기 손님이 쥐 소리를 냈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사랑방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두 번째 쥐가 강을 건너옵니다. 쥐가 강을 건널 때 나는 소리죠.
사랑방 주인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얼른 이야기 하나를 늘어놓았죠. 그러고는 손님을 재촉했어요. 자, 이제 당신 차례요. 절벅절벅 찍찍. 손님은 또 쥐소리를 냈어요. 이번에는 무슨 소리요? 사랑방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세 번째 쥐가 강을 건너옵니다. 사랑방 주인이 생각해보니 이런 쥐 1000마리가 다 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내가 졌소. 사랑방 주인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야기 1000가지는 찾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님은 사랑방 주인의 돈까지 몽땅 챙기고 돌아갔답니다. 옳지. 쥐 1000마리 이야기로 돈을 벌어야겠다. 사랑방 주인은 아이의 외딴 집으로 옮겨갔어요. 그러고는 이야기 내기라고 써서 대문 앞에 커다랗게 붙여놓았죠. 이번에는 돈을 더 많이 걸었어요. 저녁마다 10명씩, 20명씩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내가 졌소. 사람들은 사랑방 주인이 쥐 1000마리 이야기만 꺼내면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돌아갔어요. 1000가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찾아올 사람이 없겠지. 사랑방 주인이 외딴 집 문을 닫으려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이야기 내기를 한다고 해서 왔소. 사랑방 주인은 또 쥐 1000마리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절벅절벅 찍찍. 이게 무슨 소리요? 두 번째 쥐가 강을 건너는 소리지요. 그럼 이제 내가 시작함세. 노인도 질세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마을에 돈은 적게 주고 머슴은 호되게 부려먹는 주인이 살고 있었네. 그러니 머슴들이 붙어 있겠나? 전부 도망을 갔지.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머슴 하나가 찾아왔어. 이제 곧 장마가 질 테니 나무 좀 해오너라. 그러고는 주인이 머슴에게 도끼를 주었다네. 숫돌이 어딨지? 머슴은 도끼를 보자 숫돌부터 찾았지. 도끼를 갈아야 날이 날카로워져서 나무를 자랄 테니까 말일세. 그런데 머슴은 도끼날을 아주 희한하게 갈지 뭔가. 날이 서기는커녕 점점 무뎌만 갔지. 바쁜데 이놈이 뭐하는 거야?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주인은 화가 났지만 꾹 참았다네. 머슴이 또 나갈까 싶어서 우선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봤지. 도끼를 다 갈았는지 머슴은 도끼를 짊어지고 나무하러 산으로 갔다네. 주인은 머슴을 몰래 따라갔지. 그런데 이 머슴은 그늘에 누워 다리랑 잠만 자는 게 아닌가. 한참을 자다가 해질 무렵에서야 머슴은 겨우 일어났지. 슬슬 나무를 해볼까? 머슴은 어느 나무를 찍을까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어. 작은 나무를 찍어야 쉽게 넘어갈 텐데 다짜고짜 머슴은 아름드리 소나무에 달려들지 뭔가. 머슴이 힘껏 도끼질을 했어. 하지만 소나무는 껍질만 조금 벗겨졌을 뿐이었지. 한창 물오른 소나무라서 껍질이 미끄러웠던 게야. 게다가 도끼날이라도 잘 갈아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도끼날도 다 죽었지. 그랬으니 나무가 베어질 리가 있겠나.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방 주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절벅절벅 찍찍.
세 번째 쥐가 강을 건너옵니다. 노인도 질세라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내 이야기도 아직 덜 끝났다네. 꿍, 찍어. 이게 무슨 소리요? 꿍 소리는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요. 찌걱은 물 오른 소나무에 도끼가 미끄러지는 소리일세. 쥐는 천마리 뿐이지만 산에 있는 나무는 수천 그루나 되는데 이러다가 끝도 없이 계속하는 거 아닐까? 사랑방 주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졌소. 결국 사랑방 주인의 끝이 있는 이야기는 노인의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앞에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 말이에요. 아직도 그 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지요. 꿍 찍어, 꿍 찍어.